봅시다. 사주 기초평하는 부분이죠. 예, 기본 제목 한번 봐보십시오. 오신 분들은 교재가 없으신 분도 있죠. 예, 다 있어요. 예. 예, 기본과 정렬의 차이, 사주학 어디서부터 칼을 빼야 되느냐. 예, 사주학 하면 하도 사주 팔자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사주하고 팔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사주하고 팔자하고 월, 일, 예, 시에 각각 기둥에 뭐가 있다고 해. 올해는 그 뭡니까? 신사년, 그죠? 신사년. 여기 글자가 이렇게 간지가 위에 있는 글자, 아래 있는 글자 두 글자가 놓이니까 뭐가 된다고 해. 사주라는 말은 연, 월, 일, 시, 네 기둥에 기둥에 글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글자 4개 들어오겠죠. 그래서 팔자입니다. 사주나 팔자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주는 고치는데 고치는데 팔자면 못 고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는 분이 있는데 사주나 팔자나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글자 8개 가지고 도대체 이 안에 어떤 글자들의 조화로 인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사주학이고, 사주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간지학이라 했죠. 간지학. 간지학인데, 우리 간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지는데, 이 간지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표현하냐는 거죠. 뭘 표현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1, 2, 3, 4 하는 숫자, 이거는 뭡니까? 단순하게 상수적인 어떤 상수적인 모형이라면, 그러니까 그 단순한 소리의 진행을 말한다면, 갑을 병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실제로 뜻과 순서를 같이 매겨놓은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뜻이 포함되어 있다, 갑을 병정하는 게. 요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조합이 된 것이 간지라는 거죠. 간하고 지하고. 요 간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보면 제목에 디지털 아날로그 나오죠. 그죠? 디지털. 아날로그 하는 게 첫 번째 제목이 되죠. 그죠? 디지털이란 게 대체로 뭡니까? 이 숫자와 수치, 숫자, 거의 부호화하는 어떤 한 것이 대체로 이 디지털 개념이라면, 아날로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개념인데, 시계 아시죠? 시계. 자, 요렇게 생긴 거는 무슨 시계예요? 이게 똑같이 1시 50분이라고. 숫자 수치화 해가지고 모양을 뜯는 것이 뭡니까? 디지털이고, 디지털.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대체로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날로그다는 거죠. 아날로그. 그럼 간지라는 게 뭐냐면 요런 모양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옮겨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속성을 갑부터 어디까지예요? 갑부터 개까지 10가지가 10개로 어떻게 한다고 그 속성을 따라서 옮겨 놓은 거죠. 옮겨 놨다. 이렇게. 근데 단순한 우리 1, 2, 3, 4, 5 개념의 차서, 순서에 의한 개념보다는 그 생긴 모양을 가능하면 그대로 옮겨 보려고 한 것이 간지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이 어떻다고 해? 온도를 생각해 봅시다. 온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온도 변화가 온다. 온도 변화가 왔을 때에 대체로 어떻게 해요? 요걸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날로그다. 그죠? 아날로그. 디지털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또 끊어가지고 대체로 뭐예요? 요걸 분리시켜가지고 수치화해내는 거죠. 수치화. 더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요것도 뭡니까? 요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 있죠. 그죠? 어쨌든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해? 모양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드러내는 것이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아날로그 하냐 디지털 하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디지털화를 시켜 나가는 것도 어떻다고 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아날로그 모양은 보기는 좋은데 어떻다고 해? 어디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건지 어디가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게 잘 안 보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이 나온 것이 이 표현. 그래서 요새 이런 시기가 나오죠. 이래 보면 다 보면 이거 보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그 시기 봤습니까? 친절하게 숫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딱 보여주는 그런 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한 것을 그 모양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를 뭐라고 하자? 갑이라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충 을이라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병이라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다고 해? 아날로그한 것들을 어떻게 그 모양을 좀 그대로 옮겨가지고 글자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1, 2, 3, 4라는 숫자도 있는데 불구하고 뭐를 해? 요것이 갖는 기운적 표현이 어떻다고 해? 생긴 모양이 뒤에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설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지금은 작은데 올라오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따서 그 모양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 이 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그 간지 자체가 갖는 속성은 이제 뒤에 다시 다루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옮겨진 거냐, 그죠? 완전히 옮겨진 건 아니죠, 그죠? 요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해 나가는데 끊다 보니까 어떻다고 10분 단위로 끊다 칩니다. 10분, 0분, 10분, 20분, 30분. 그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온도를 측정했는데 어떻다고 해?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보로서 넣는 건 뭡니까? 10분이 지나서 이게 몇 도다? 뭐 1도다. 출발할 때 1도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도, 요게 4도, 이게 한 7도쯤 됐다 칩시다. 이때. 10분 뒤에 2도가 됐고, 20분 뒤에 4도가 됐고, 30분 뒤에 7도가 됐다, 온도가.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어떻게 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출발점이 1, 그 다음에 10분 뒤에, 어떻다고 해? 10분이 지나니까 2도가 됐다. 그 다음에 20분이 지나니까 4도가 됐다. 대체로 이런 숫자 가지고 어떻다고 해? 숫자를 가지고 추측을 하죠, 머릿속에. 이게 대충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어디를 표현할 수 없다고? 요 중간쯤을 이런 방식으로 잘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럼 22분, 50초 때는 어떻겠느냐?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이때에 온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온도가 있을 건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구간 정해놨기 때문에. 간지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 요 구간의 표현이 내려보면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어떻다고 해? 아주 정밀한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어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며칠 전에 자르셨는데 갑일주에 태어난 우리 태어난 날이 갑날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러운 갑날에 태어난 것 같다. 그 갑도 똑같이 표현은 같이 되지만 이상하게 자기는
그 작용하는 것들이 이 갑의 속성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운 갑날 태어났다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이 이 부분을 갑으로 묶었지만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이 갑으로 표현되겠죠. 갑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정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이 간지라는 것이 어떻다고 해요? 갑 다음에 분명히 을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변화의 양상을 조성한다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 다음에 뭐 와요? 을 다음에 병. 이런 식으로 변화의 양상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갖는 한계가 뭐냐? 이것도 쪼개가지고 갑 A, 갑 1, 갑 2, 갑 3, 갑 3 해가지고 이걸 10개 또 쪼갤 수 있겠죠. 10개 또 쪼가면 요 안에 또 어떤 속성을 갖는다고 해. 갑을, 갑병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쪼개면 쪼갤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왜 그냥 10개 정도로 묶어버리느냐? 예, 변화의 양상을 쪼개는 데 있어서 10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히 변화의 양상을 표현할 때 이걸 묶어서 봐도 요 정도로 완만하게 올라가더라.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간지 자체가 저런 방식을 통해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갑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에서는 뭡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 디지털 개념이 이제 대충 비교가 잘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부분 사실은 뭐 놓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첫날부터 왜 이래 어렵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운세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다분히 어떻다고 이렇게 연속적이다 했죠. 연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그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입추 우리가 가을이 됐다 해서 갑자기 덥다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날씨가 서늘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 이렇게 더했다 덜했다 하면서 이제 기온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지는데 그 중간에 어디쯤냐? 여기 좀 입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운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적이라면 현실 문제에서도 적용할 때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간지 표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현실 속에서 배학 입시를 본다. 자, 배학 입시를 보는데 배학 입시 보는데 대강 수험생이 한 70만에서 한 80만 정도 돼요. 70만에서 80만 되는데 이 중에 바로 한 4년제 대학에 바로 들어가는 인원이 한 약 20만 정도 되죠. 20만. 그러니까 요 70만이나 80만을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80만이라 합시다. 80만 치면은 40만은 대체로 운이 좋을 것이고, 그죠? 확률 50%니까 좋은 거 아니면 안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40만은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럼 팔자 해석을 할 때 40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니까 대학에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대학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이 중에서 어떻게 20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이 사람 누구냐? 자, 이 40만 중에 여기 40만 그 중에 붙는 사람이 20만인데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 여기 나머지 20만. 운이 좋기는 좋은데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 이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 요 점수가 막 층층이 주어져 있죠. 층층이. 이 층층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요 정도 선이다라고 짚어내는 데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 전체를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상당히 좋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합격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기는 좋은데 짱짱하다 이러면 결과는 뭡니까? 단순하게 운세로서는 좋은 쪽에 속해 있지만 결과는 낙방이죠. 나머지는 다 그렇고. 예. 그럼 현실은 어떻다고 해? 요까지가 60만까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걸 볼 때에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어떻다고 해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지고 요때부터 확실하게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입추가 지났으니까 춥다가 아니고 요 정도 가야 확실하게 시원하다. 이 연속적인 거를 쪼갠다는 것이 굉장한 감각이라든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단순하게 글자로서 예를 들어 갑일날 태어났는데 기가 오면 좋다쿠더라 이거죠. 그래가 막 그냥 좋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낀길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여기에 낀길 가능성도. 그래서 결과는 어떻다고 해요? 희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80만 있으면 제일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한 사람 이렇게 있겠죠. 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과를 논할 때에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점수가 100점, 이게 80점, 50점 이상 좋다고 봤을 때, 요 사이에 낀 게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전제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속성 자체가 연속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현실 속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과거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과거와 분리된 게 아니다. 과거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미래는 어떻다고 해요? 미래는 현재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사느냐? 복권을 사요. 내일이면 갑자기 팍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현재와 다른 미래가 연결되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보일 뿐인데 어떻다고 해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고리에서 뭘 읽어내야 되느냐면 역학이라는 건데 흐름을 읽어내는 건데 이걸 분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분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리의 한계. 어디까지 분리되고 어디까지는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배신은 누구한테 당해요? 1. 안 믿은 사람. 2. 믿은 사람. 시험님, 쪽지 시험. 배신은 누구한테 당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죠, 그죠? 응? 믿은 사람한테 당한다. 근데 왜 믿었냐, 이거 왜 믿었냐, 그러면 배신 당할 거. 그럼 믿게 되기까지의 흐름이 있었죠, 그죠? 신뢰라는 어떤 흐름이, 신뢰가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해요?
점점점 이상하더니 그냥 완전히 왼수가 됐습니다. 왼수. 왼수가 왜 되냐 이거예요. 예, 믿었던 과정이 있었고 배신을 하는 중간에 흐름 속에 들어왔을 때죠. 이때가. 이것이 뭐라고 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예, 뭡니까? 어느 정도를 한계로, 어느 지점쯤을 이때부터는 이렇게 꺾여 나갈 것이다. 이 흐름을 읽어내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다분히 확률적이죠. 요때 친한 정도하고 요때 친한 정도 비슷하죠. 그죠? 얘기를 기준으로 볼 때. 요거를 90, 요걸 80, 내리막도 80이죠. 그죠? 근데 이때 뭐이 예, 현재하고 미래하고 과거하고 현재하고 여기서 서로 어떻게 예, 비교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선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뭐예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의 연결성 속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는 뭐냐요? 예, 그 순간에는 억수로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 노래 가사도 자주 나오죠, 그죠?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그 순간만은 진실인데 지금은 뭐라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 그래서 예,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어떻게 일이 만들어지고 고달픔도 온다는 거죠. 그 인생의 양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연속적인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디지털.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정도쯤에는 여기 이게 11, 0, 20, 30, 그다음 다시 40 이렇게 날짜를 칩시다. 날짜를 칠 때 이때쯤에는 어떻게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쯤에는 더 꺾일 것이다. 이것을 뭐예요? 쪼개 보는 것이 지금 이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왜 어떤 마음으로 점을 치느냐면 과거와 완전히 분리된 현재가 있기를 원해요. 또 현재와 완전히 분리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사이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느냐를 잘 맞춰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훌륭한 결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연결되게 해놨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학문을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큰 수단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기운과 간지 표현의 사이에 생기는 갭을 알고 있어야 간지로 표현된 글자 속에서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그 한계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타이틀 한번 봐봅시다. 농경문화와 오행, 역법 하는 거예요. 농경문화와. 그 절과 기 하는 거 뒤에 배웁니다만은, 그 절기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서 나오느냐 하면, 그 농사 지을 때 있죠. 농사를 한 해에 농사를 짓는 데에 적절한 그 기후적 표현도 있고 또 농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갖다 그대로 밝혀 놓기도 하죠. 보면 그런 표현이 뭐 예를 들어 고구 이런 건 전부 다 경칩 이런 거는 경칩은 뭡니까? 그 자연 현상에서
그럼 깨구리가 뛴다는 뜻이 오죠. 깨구리가 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역법상에서 표현되어 있는